제4대 세종시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야 갈등과 초선 의원이 대부분이라는 불안감으로 출발했지만 실력으로 그 우려를 지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 2기 천안시 체육회장 선거가 2파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거에는 이성만 전 천안시 씨름협회장과 한남교 현 체육회장이 출마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산 북부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예정지 일부가 도시개발사업 도로로 편입되면서 부지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관도 오는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더 늦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치르고 제4대 세종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났는데요. 여야 갈등과 초선 의원 85%라는 불안감으로 출발했지만 실력으로 그 우려를 지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구 중서를 통해 기존 18석에서 2석 늘어 모두 20석이 된 제4대 세종시의회. 3대 의회 당시 17대 1구도로 민주당이 의석수를 압도했지만 4대 들어선 13대 7구도로 그 격차가 좁혀지는 지형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소야대 형국으로 시작된 시의회는 출발부터 삐걱댔습니다. 의장단 등 원구성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채 반쪽짜리 개원식으로 출발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인 건 20명의 시의원 중 17명이 의정 경험이 전무한 초선 의원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장 있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것이 기우였음을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임시회 1차례, 정례회 2차례를 열어 예산안과 조례안 등 211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시정질문과 34건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자그마한 어떤 결실들을 좀 맺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의회에서의 숙련되는 시간이 좀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들의 첫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이전의 3대 의회 행감보다 비교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불안 요소도 남아 있습니다. 의회를 이끄는 상병원 시의장이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이 문제로 의장 징계 요구서가 윤리위에 상정됐는가 하면 불신임안이 접수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와 민주당 징계 수위에 따라 의회 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간의 새로운 의정 경험을 쌓은 제4대 세종시의회. 이제 워밍업은 모두 마쳤습니다. 새해에는 이 경험을 토대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정 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상병헌 의장은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이 시의회에 접수된 것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여러 가지 절차와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상 의장은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불신임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처리 결정 여부는 의장에게 있고 다양한 의견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상 의장은 지난 8월 말 같은 당 소속 한 남성시 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선 2기 천안시 체육회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선거에는 이성만 전 천안시 씨름협회장과 한남교 현 체육회장이 출마해 2파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2일 치러지는 민선 2기 천안시 체육회장 선거. 2명의 후보가 맞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이성만 후보는 오랜 기간 천안시 씨름협회장을 맡은 경험과 기업가 정신을 강점으로 내세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기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체육 활동도 오래 했지만은 제가 만약에 맡은다면은 무슨 일이든지 밀고 나가가지고 꼭 성공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겠습니다. 기업했던 정신으로. 대표 공약은 정혜연 가맹단체 월 50만 원 운영비 지원과
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금 50% 인상, 체육재단 설립, 그리고 체육회관 건립 등입니다. 체육회관을 설립하고 재정적인 자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육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맹단체에 지원을 해서 보다 나은 체육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한남교 후보는 민선 초대 체육회장 경험 등으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육복지 시대를 열어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검정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또한 전문성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안 체육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책임지고 맡길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목단체 사무실 마련과 보조금 증액,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종목 확대, 전국대회 적극 유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체육대회 개최 보조금, 그리고 대회 출전 지원금 대폭 증액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목단체 사무실을 확보해서 천안시 체육회장 선거의 선거인단은 56개 가맹단체별 5명의 대의원과 31개 읍면동 체육회 대표를 합쳐 총 311명입니다. 개표와 당선자 발표는 20일 오후 5시에 투표가 끝나는 대로 이뤄집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오는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던 아산 북부권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이 3년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건립 예정지가 도시개발 사업지에 포함되면서 부지가 변경됐는데요. 새로운 부지가 도시개발 사업지 내로 결정되면서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둔포와 영인 등 북부권 청소년들의 문화 여가 활동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 중인 아산시. 둔포면 일원에 오는 2026년까지 약 60억 원을 들여 동아리방 등 청소년 수련시설을 갖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둔포 도시개발 사업이 확정되면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변수가 생겨났습니다. 최근 공유재산 심의까지 마친 부지 일부가 도시개발 사업지에 포함된 겁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 일부가 둔포 도시개발 사업 내 도로로 편입되면서 부지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지를 둔포 도시개발 사업지 내 공원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한 상황. 도시개발 사업에 맞춰 건립을 추진해야 하다 보니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더 늦은 2029년에나 문을 열 전망입니다. 담당 부서는 투기 방지 등으로 도시개발 사업구역 결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며 대체 부지 면적이 확정되는 대로 기본계획 수립 등 다시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부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변수에 부딪히면서 문화 여가 시설이 부족한 북부권 청소년들의 기다림은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세종시 기업인들의 수도권 비즈니스 거점 역할을 할 비즈니스 라운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는 기업인을 위한 회의실과 휴게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산업단지 현황과 같은 세종시의 각종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컴퓨터 등 사무기기와 사무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곳은 지난 9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소한 세종 서울사무소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충청남도가 실시한 음식문화 개선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도는 안심식당 지정과 음식 문화 개선 등의 실적을 평가해 두 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천안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와 홍보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천안시청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0시 30분 복명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민원인 A씨가 제설 작업에 문제가 있다며 직원 4명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해 입건됐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직산읍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여권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고성과 함께 폭력을 휘둘러 역시 입건됐습니다. 천안시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내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세종시 장애인 콜택시 누리콜 이용 시간이 24시간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기존에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만 이용 가능했지만 오는 23일 0시부터는 새벽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세종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 운행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우선 차량 한 대를 새벽 시간에 투입하고 이용 추이에 따라 운행 대수를 늘려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종시의 교육 자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가 제작됐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해 개발한 읍면 교육자원 지도와 올해 개발한 1에서 6생활권 교육자원 지도를 한데 모아놓은 걸개형과 책자형 교육자원 지도를 개발해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도는 각급 학교와 지역기관에 배부돼 교육과정 연계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각 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학교 교육과정에 융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천안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센터장이 천안시와의 협약을 어기고 부당해고를 했다고 주장한 반면 센터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조는 센터장이 노조법을 위반하고 부당해고를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자동으로 연장 계약을 맺었던 노조 소속 기간제 근로자 직원 2명에 대해 이유 없이 재계약 불가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노조 측은 천안시와 수탁기관인 마음의 병원이 맺은 협약서 제8조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사업수행 인력에 대해 재계약 거부나 해고 시에는 정당한 사유 등을 검토해 운영위원회 결정을 거쳐 시에 공문으로 보고한다는 내용인데 정당한 사유도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인 2사람에 대해서는 계약 만료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범수 센터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수탁기간 변경 시 고용 승계에 관한 내용이라며 기간제 근로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기간제 직원들의 계약 종료와는 상관이 없는 조항을 들고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부당하지 않는 부분까지 노조라는 이유로 계약 종료를 못하는지 의문이며 노조에 가입했다고 해서 기간제 직원은 모두 계약 연장을 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협약서 내용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엇갈린 가운데 서북구 보건소는 수탁 기간의 해석이 맞다며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소는 조만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 기간 변경을 위한 공고를 내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번 부당해고건 외에도 부당징계와 연봉제 전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따른 고소건 등 첨예한 노사 갈등으로 센터 정상화는 요원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가 진행 중인 청소년 활동시설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공모심사에서 점수를 더 높게 받은 단체가 자격 논란에 휩싸인 건데요. 어떤 일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달 공모 절차를 거쳐 청소년 활동시설 수탁기관으로 넥스트클럽 사회적 협동조합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조합은 조치원 청소년센터와 내년 7월 문을 여는 방곡 청소년 자유공간을 오는 2025년까지 수탁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바로 자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제가 된 조합이 청소년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해온 단체가 아니며 편향된 성교육을 진행해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넥스트클럽의 성품 성교육은 성소수자 차별, 혐오를 조장하거나 여성 순결을 강조하며 성폭력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성으로서 성품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마치 성폭력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의인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등 세종 지역 21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탁자 선정 철회와 더불어 재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세종시는 수탁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사전 공개 심사를 통해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며 심사 과정에서 수탁 단체의 자질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지 충분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조합도 입장문을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넥스트클럽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인가받은 청소년 복지 관련 전문 법인으로서 청소년 단체가 아니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여성 혐오와 관련된 근거 없는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매우 민감합니다. 조금이라도 이념적 편향이나 아니면 어떤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 제기가 되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통해 편향적 그런 주장을 펼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단체도 이제 법적 대응을 준비를 할 것이고요. 이에 대해 세종시는 해당 조합에 대한 결격 사유 조회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내년부터 산후도우미 서비스와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세종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와 난임 부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 방법이나 내용은 시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내년부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대상은 아산시에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3세에서 5세 아동이며 어린이집에 외국인 등록증이나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전액 12로 지원되며 약 300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아산시가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수당을 인상합니다. 이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시는 오는 2026년까지 공설봉안당의 국가유공자 묘역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천안 신부동에 7층 규모의 공영 주차 빌딩이 지어집니다. 시는 지난 19일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보고회를 열고 총 사업비 129억 원을 들여 주차 빌딩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주차 빌딩은 노인정과 어울림 마당도 함께 갖추게 되며 235명의 주차장으로 먹자골목의 주차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제이원에서 경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31-663-772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은솔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간호조무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4-63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우성 ENT에서 원통 연삭기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5-879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희망세상에서 요양보호사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31-224-031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화 ENG에서 격리 및 전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4-511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